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아바의 김영환입니다. 자, 이번 제가 가져온 영상은 전기 기사와 전기 산업 기사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서로 교차돼서 출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한번 몇 개 가져와서 봤습니다. 자, 최근에 들어서 이런 추세가 좀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 위주로 한번 제가 선별을 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산업기사와 기사에서 서로 바뀌어서 출시가 되는지 문제 자체가 아예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치만 살짝 바꿔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요거 명심하시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기기입니다. 일단은 이게 2025년도 2회차 전기기사에서도 출제됐고요. 그리고 산업기사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완전 똑같이 출제가 됐죠. 자, 브러쉬의 간격을 조절하여 속도를 제어하는 전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브러쉬 간격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됩니까? 브러쉬 간격을 조절하는 게 원래 브리티시 DC 직류기가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우리가 교재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서 뭐가 있으니까 실하계 전동기죠. 그죠? 이 실하계 전동기 한번 체크를 잘 해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 이번 회차에서 전기 기사와 산업 기사에서 동시에 출제가 됐던 문제 이거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2025년도 역시 2회차에 동시에 출제가 됐습니다. 상당하죠? 저희도 이제 문제를 수집을 하게 될 때 시험 보신 분들, 이제 수험생분들한테 문제를 이제 보건 문제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산업기사 보신 분들도 기사 보신 분들도 똑같이 이 문제 출제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 좀 쉬운 편이죠? 얘는 전기 기능사에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죠. 일단 이 전기자 권선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곱해 2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곱해 2. 동기기에서 뭐냐? 곱해 2보다는 이중분단까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우리 고상권이고요. 그리고 환상권이 있습니다. 이 고상권은요. 상위에 권선을 놓는다 해서 고상이에요. 그죠? 환상은 뭡니까? 돌린다는 얘기죠. 그죠? 고리환자입니다. 그래서 계속 돌고 돈다 해서 환상권이고요. 우린 고상권을 쓰게 되겠죠. 이 고상권이 어떻게 또 두 개로 나누게 돼요? 자, 패로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로권이 있어요. 요거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이 패가 닫힐 패자고 개가 열릴 개자예요. 그렇죠? 요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층권이 있습니다. 이층권. 그리고 단층권이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2층권은 뭡니까? 중권과 역시 파권으로까지도 나뉘게 되겠죠. 동기기가 하게 되면 이 중권이 뭡니까? 이중분단해서 분포권하고 단절권이 우리 고조파 제어를 하기 위해서, 그죠?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는 권선법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고패이죠. 고패 요걸 쓰고 있다는 거. 그걸 제외한, 그죠? 아닌 것은 제외하고 남은 게 이층권, 그죠? 이층권을 사용해야 된다. 이 문제 동시에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던 점 좀 명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변압계 병렬운전 조건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기 산업기사에서는 이번 2025년도 2회차에서 출제가 됐고요. 기사에서는 2024년도 3회차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 교차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렇다고 제가 이게 문제 동영상을 이제 만든, 그죠? 제작한 의미가 기사 보시는 분들 산업기사도 보시고요. 산업기사분들 기사도 보시고요. 보다는 그죠? 이렇게 이제 난이도 면에서 조금은 역시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자, 병렬운전 조건하면 뭡니까? 우리 극성 같아야 된다, 용량 같아야 된다, 퍼센트 임피던스 강하, 그 누설 리액턴스 B 같아야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권리비 몇 프로임 기억나시나요? 권리비 몇 프로임? 요거 기억하시랬어요. 권리비 몇 프로임? 이것만 갖고도 우리 병렬 운전 조건에 대한 해당되는 거 많이 찾을 수 있죠? 그죠? 뭐가 같아야 됩니까? 우리 건수비 같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리액턴스비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같아야 돼요. 이것만 갖고 우리 세 개를 찾아낼 수 있어요. 건수비 같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리액턴스 B 같아야 돼요.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된다는 거. 그죠? 그래서 리액턴스 B 같아야 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 같아야 됩니다. 극성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감극성 쓰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용량과 출력 이런 것들은 관계가 없다는 거. 그래서 틀린 것 중에 용량 또는 출력 이렇게 많이 보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같아도 상관이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역시 2025년도 1회와 전기 기사에서는 2024년도 2회에서 기출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속도 변동률이 가장 큰 전동기입니다. 속도 변동률 하면 가장 큰 것들이 뭐냐면요. 속도는 뭡니까? N인데 토크 생각해 보셔야 돼요. 토크는 우리 이제 직권 전동기요. 자, 직권 전동기는 이 토크가 뭐에 비례합니까? 전기자 전류에 대한 제곱에 비례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에 비례합니까? 회전수 제곱에 반비례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회전수에 따라서 다른 거는 그냥 반비례인데 얘는 제곱에 반비례이기 때문에 다른 우리 전동기보다는 속도 변동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직권 전동기 같은 건 특히 뭐 됐어요? 우리 전기, 철도라든지 기중기, 우리 토크를 굉장히 큰 토크를 요구하는 이런 기기들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추가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네요. 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에 대한 원선도를 그리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선도라는 얘기는요, 우리 결선도 있잖아요. 권선에 대한 결선도, 이런 것들, 방향이라든지 접속에 대한 결선, 형태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 한눈에 볼 수 있게 원형태로 도시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걸 원선도라고 합니다. 원선도 문제 역시 언제 출제가 됐다 본다? 2025년도 전기산업기사 1회차와 전기기사에서는 2024년도 2회차에서 기출된데 문제가 완전 똑같이 나옵니다. 그죠? 세 가지 실험을 하게 돼요. 그죠? 무구저 잘 기억해주세요. 무구저. 우리 무구저 잘 기억해주세요. 무구저. 무구저. 이거 필요하지 않는 건 이거 만든 사람 누구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암기법을 했는데 좀 어거지로 제가 암기법을 설명드리더라도 희한하게 이렇게 기억이 오래 간다는 거. 뭐 한 건 누구죠? 무구죠? 누구죠? 무구죠?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그리고 저항 측정 시험이라는 거, 그 세 개를 제외한 나머지 이 오답으로 슬립 측정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비교를 같이 해보시면 전기 기사나 산업 기사 물론 난이도 차이는 조금은 있습니다. 그렇죠?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인데 일단 기기 파트에서는 예전에는 과락의 기기가 제일 많았지만 점점 우리 과락을 면하기 쉬운 과목 중에 하나가 우리 전기 기기 파트로 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의외로 또 회로가 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관련도 문제는 단순히 외우셔도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시면 좀 더 합격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는 전기기 이렇게 교차 문제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회로 파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 모아봐의 김영은이었습니다.